안녕하세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핵심만 쏙쏙 리뷰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예스24가 되겠는데요.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24 아마 책 좀 읽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서점 1위로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지금 역시도 인터넷 서점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판촉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영업이익 50억, 100억 정도는 매년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일정한 하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2021년에 한번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2만 원을 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카카오뱅크 투자권 때문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투자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막대한 시대 차익을 거두었고 지금도 평가 이익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이제 소외받고 있다가 최근 이제 TMF 사태, 소위 티몬과 UMF가 이제 좀 부도를 내고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태죠. 관련해가지고 7월 말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8월 22일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피프티라는 이제 걸그룹, 소위 중소형 기획사의 걸그룹이 노래가 크게 대박이 나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정도로 흥행을 하면서 성공했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이제 한번 깨졌습니다. 깨지고 멤버들을 새로 모집을 하면서 2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해놨던 예스24이기 때문에 피프티라는 걸그룹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스24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업보다도 투자권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크게 변동되었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창투사는 아니에요. 벤처캐피탈 같은 이러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권만 가지고 뭔가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올리기에는 좀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부분 역시도 뭐 KCC가 삼성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차익을 거둔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KCC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형태의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 일종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슈 그리고 상장하면서 종료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익은 상당히 좀 컸어요. 총 274억을 투자를 했고 현재까지 지분 이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은 여전히 1000억대 금액입니다. 즉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7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예스24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많게는 100억대, 적게는 5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카카오뱅크 투자권으로 무려 7년에서 10년에 달하는 수익을 한 방에 거두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바탕으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파주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인터넷 시장에서 더욱더 1위 사업자로서의 공고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류센터를 짓는데 5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 투자 수익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여기에 좀 쏟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예스24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왜냐하면은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 인구 역시도 일정 부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이북을 통한 독서량이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류센터 투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져올지는 다소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더욱더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스24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잡아가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성과가 다른 기업들 대비는 조금 IP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8월 22일 날 나온 상한가는 좀 이 7월 말에 나왔던 상한가를 좀 정리하는 2차 시세, 어떻게 보면 매물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상한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매물대 6,580원대를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제로 소멸로 좀 오랜 기간 하락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티몬이랑 UMF 같은 쇼핑몰들이 미정선 상태를 보이면서 관련해서 쿠팡도 부각이 되고 예스24처럼 뭔가 온라인 쇼핑몰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사실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쿠팡의 압도적인 1위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틈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롯데온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쇼핑몰도 조금씩 자금을 투입해서 뛰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스24의 이러한 단발성 상승은 바로 종료가 됐었고, 이번 피프티 걸그룹 이슈를 통한 상한가도 다소 좀 불안한 여지가 있는 상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분을 투자한 것도 맞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탑업인 출자 현황에서 볼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2016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고 여전히 각 지분을 들고 있는 모습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2일 상한가가 나왔던 이슈는 바로 이 PPT가 소속된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어트랙트에 지분을 10억 원 정도 투자를 작년 5월 달에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았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트랙트가 사실 다른 곳에서 좀 투자 유치를 받고 할 때 이 10억 원보다 더욱더 많은 금액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역시도 만약에 이 그룹이 큰 성장을 하고 엄청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예스24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추가적인 투자가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하는 것처럼 이뤄졌을 때 유의미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좀 이 부분 역시도 좀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발 이슈성 정도의 움직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말에 나왔던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매물 소화를 위한 이슈가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피프티라는 그룹 자체가 다시 한번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기는 해요. 예전에 이제 큐피드라는 노래 한 곡이 이제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멤버 3명이 크게 이제 뭐 불만을 제기하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4분이 나왔는데 결국은 사실 그 멤버 3명의 잘못이 좀 컸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 피프티 이후에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의 곡들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스24 그리고 예스24 위에 있는 한세 예스24 홀딩스로 이제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이 이제 상속이 다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김석환 한세 예스24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바탕으로 상속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상속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를 누르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고, 신규 사업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세에스24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회사로서 역할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 관련된 이제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일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엔터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웹소설 같은 IP들을 웹 컨텐츠 IP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는 한번 다시 움직임 나온 다음에 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할 때는 이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도 떨어질 여지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언제든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보고, 올라가면 이러한 투자권들이 화제가 돼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시세 차익을 보고,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과거처럼 카카오뱅크처럼 놀라운 성과를 기대할 만한 게 당장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은 매물대도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그런 개별주 종목으로 활용해야 되는 S2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22일 갑자기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은 S24 어떤 종목이고 어떤 포인트로 좀 봐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카카오뱅크 투자권은 여전히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보태주는 동력으로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으로는 가기는 어렵다. 신규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로 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투자한 거는 좀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리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성과에 도움되도록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